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찬이슬이 내린다는 한로입니다. 이제 한로 때 되면 이제 감도 익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뭐 뜰개라든지 이렇게 이제 벼도 수확할 때 되었습니다. 보통 한로 때부터 수확이 들어가거든요. 예,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 할 것인가 하면, 들깨 수확 판단 기준, 어떻게 수확할 것인가, 다 수확하려면 이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짱하고 진짜 들기름 많이 나오게 하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수확 시기도 중요하다. 그 중에서 열거해 보면요, 이 들깨는 들기름을 많이 생산하는, 즉 들깨를 많이 생산하는 방법, 다시 한번 열거해 보면요, 첫째, 토양 조건 중요하지만요, 기본적으로 파종 시기와 정식 시기를 지켜주면 좋다. 왜? 들깨는 단일성 식물이기 때문에 빨리 심으나 늦게 심으나 꽃은 같이 핀다. 품종에 따라 차이가 날 뿐이지,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이냐 그 차이뿐이지, 기본적으로 6월 1일에서 6월 6일, 즉 현충일을 기준해서 파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레판에 파종한 것을 언제 심느냐 하면 6월 25일, 즉 6.25부터 7월 늦어도 7월 5일 사이에 파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식을 하게 되면 정식부터 90일에서 100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파종을 했다, 정식을 했다. 그러면 모종을 심었으면 이제 10월 90에서 100일이니까요. 10월 10일까지는 대부분 다 수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정답은 아니다. 왜? 품종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시다시피 제가 키우고 있는 이 만생종 품종은 끄떡없습니다. 아직 제가 봐서는 열흘은 더 갑니다. 열흘은 아직은 이렇게 쏙이 하얗습니다. 쏙이 하얄 때 수확하면 들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수확 적기를 판단할 때 이렇게 쏙이 하얗다, 절대 수확하면 안 된다. 이때 수확하면 기름이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수확 비결, 들깨가 무릎 정도 자랐을 때 가운데 순자르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뼘, 두 뼘 정도 자랐을 때 이렇게 대략 한 30cm 간격에 이렇게 순자르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격가지를 유도를 했습니다. 격가지를 유도해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꼬투리, 즉 종실을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격가지 이것때 순지르기 할 때 1차 웃걸음 앵케 살짝 해주시고, 그리고 꽃이 맺힐 때 2차 웃걸음 살짝 해주시면 이렇게 짱짱한, 기력지 길죠? 이렇게 짱짱한 손바닥만한 이런 꼬투리가 생성이 됩니다. 요게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잎이 지금 이렇게 노랗게 되고 있는데요, 노랗게 되기 전에 지금 이런 시점에 영양제 부리오 골드, 즉 인산 골드 제품입니다. 인산 가리 제품, 인산하고 가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 4종 복비를 연면시 해주면 질소지를 억제하면서 결국은 다 잎에 있는 영양가가 어디로 간다? 이 꼬투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생종인데 꼬투리 길이는 짧지만 또 척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이 많이 나오는 품종이거든요. 저 정확 품종명은 모릅니다. 이게 친구에게 공유받은 씨앗이고, 이쪽은 참고로 옆에 친구 모친 농사 짓는 거 모종이 남아서 몇 표를 심었더니 이건 좀 올해는, 즉 약간 중생종 계통 같아요. 지금 10월, 오늘이 8일이니까 이건 중생종이고, 보통 10월 1일에서 10월 10일 사이에 수확하는 걸 중생종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렇게 10월 한 15일 이후에 수확하는 것은 이걸 만생종이라고 합니다. 요건 만생종, 요게 중생종인데 정확한 품종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유 같아요. 아무리 색 봐서는 다유 뜰개가 이때쯤 수확되거든요. 다유. 예. 자, 그러면 이제 판단 적기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게 제대로 연결했을 때 수확을 해야지 이제 뜰기름을 짜면 기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산가리까지 살포해 가지고 최대한 잎에 있는 영양분을 꼬투리로 보내놨는데, 설익은, 즉 덜 익은 풋가리 같은 그런 뜰개를 수확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씨앗이 안 연결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대략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에서 70% 정도 익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곁가지의 끝들도 이제 거의 익습니다. 요때는 잘라놔도 얘들도 같이 이제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중에 기름이 차는 정도로 됩니다. 즉 참깨처럼 다 익어집니다. 그런데 위에 겨우 색깔 변했다고 수확을 해버리면 밑에 거는 너무 덜 익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할 때 그 부분 신경 쓰면 됩니다. 그리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사 잘 짓습니다. 내가 모르면 텃밭 기농하신 분들 모르면 이웃집에 들깨를 수확했느냐 안 했느냐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같은 품종인데 옆집 보시면 벌써 이렇게 수확을 해서 눕혀놨습니다. 이렇게 눕혀놨어요. 그러면 이제 수확할 때 됐구나. 그럼 내밭도 한번 보자. 이렇게 수확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밭도 한번 보자 해서 이제 그때부터 수시로 관찰하면 되는데요. 저는 옆밭과 달리 비료도 우거름했고 영양제도 살포하다 보니까 옆집보다는 며칠 늦습니다. 최소한 3-4일 늦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는 수확해도 되겠다. 이렇게 아랫부분은 까맣게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쏘개들이 까보니까 한두 개씩 벌써 노란 갈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요건 수확 적기다. 그리고 여기서 수확 적기 되면요, 이제 잎이 이렇게 노랗게 되고 살짝만 건드려 똑 떨어집니다. 즉 요 탄리층이 형성돼 가지고 즉 낙엽이 되는 거죠. 낙엽의 원리는 이제 역할을 다하면 요 부분에 이제 탄리층 떨어지는 층이 형성되는 놈이 또 떨어지거든요. 참고로 탄리층 형성하는 데는 무엇이 기인하는가 하면 칼슘이 기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낫이나 아니면 전지가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2포기씩 심었습니다. 여기 트레이 판에 2포기씩 키워서 2포기씩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굵기가 가늡니다.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요거는 낫으로 베어도 좋다. 참고로 낫으로 베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베지 말고 늘 대각선으로 당기듯이 비면 이 낫이 잘 베어집니다. 이 요령입니다. 이렇게 수평이 아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으로 낫질을 해야지 잘 베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벨 때 위에 있던 이 부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 그리고 베는 시간은 여기 여러분 익었는 부분들이 탄립이 될 수 있으니까 이슬이 묻어 있는 시간, 즉 새벽이나 이슬이 보통 8시나 9시까지는 있거든요. 특히 이제 10월달 되면 안개도 껴려 가지고 금방 이슬이 안 마릅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있는 시간에 베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베어 가지고 이렇게 말려 놓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일단 2포기가 베었는데요. 말려 놓으면 이게 일주일이면 다 마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최근에 비 소식이 있다 없다 봐가지고 일개월 봐가서 오늘 비가 온다면 차라리 내일 베십시오. 예, 내일 베는 게 좋다. 그러면 잘 마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베 가지고 눕힐 때도 이게 지금 여기 윗부분에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익어도 얘들이 탄립이 안 돼요. 왜?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뱉는 것을 눕힐 때도 위쪽이 조금 이렇게 높게, 약간 높게, 그리고 아래 위쪽이 아래로 반대로 가면 마르면서 탄립되겠죠, 그죠? 약간 높게 하시면 되고, 저같이 텃밭 개념인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을 까든지 아니면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허실이 좀 줄어듭니다. 참고로 텃밭 같은 경우에는 양이 안 많잖아요. 저도 사실 양이 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작업장이 있다, 하우스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리 바로 옮겨 놓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새가 좋아합니다. 새가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에 참새가 많다, 비둘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실내로 옮겨 놓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들깨 수확하는 방법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게 자가 소비용이고 대략 그래도 이게 면적은 제법 많습니다. 이게 평수로 따지면 20평이 넘습니다. 예, 20평이 넘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만생종을 키우기 때문에 만생종도 서서히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로만 지나면요, 이거 잎이 다시 전면 푸르지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도 아침 이슬만 차갑게 되면요, 얘네들이 금방 이렇게 노랗게 되고 낙엽이 집니다. 이게 가을까지 가고 겨울까지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로만 지나면요, 모든 농작물들은 자기가 이제 수확할 때 됐구나를 압니다. 요게 이제 만생종이고, 이쪽이 역시나 똑같은, 아마 이게 다육떨개 같아요. 이렇게 참고로 잘 떨어지죠. 요거
금방 떨어집니다. 이렇게 손바닥만 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요거는 지금 제가 수확할 때 됐습니다. 위에서 볼 때 한 60~70% 됐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에 내용물을 귤까지까지 다 바라보면 한 30% 40% 이제 익었습니다. 요럴 때 이제 수확하면 됩니다. 이 보면 일부는 이렇게 노랗고 일부는 좀 파랗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무시하고 요 한두 포기 정도 무시하고 다 같이 베십시오. 요거 별도로 놔둬봤자 인건비만 더 들어가고, 참고로 이럴 때는 같이 베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들깨 수확 시기 파랄 때 여기 안에 까보면요 씨앗이 4개씩 들었습니다. 종실 안에 까보고 그게 진짜 파랗다 그러면 절대 베면 안 됩니다. 들기름이 적게 나옵니다. 들기름이. 그런데 안에 까보니까 이제 갈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봐서는 한 60% 너무 많이 익은 거 아니야 싶어도 안에 들씨 보면 속에는 덜 익었습니다. 들깨는 항상 위에가 먼저 꽃이 피고 내려갈수록 곁가지에 꽃이 늦게 피고, 연근은 그 타이밍도 위에가 빨리 익고 속에는 늦게 익습니다. 대신에 이거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위에가 많은 게 아니라 속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 제가 적심을 즉 순지르기를 해가지고 속에도 제가 잎을 몇 개 따면 쏙이 보일 거예요. 이래 속에도 이런 곁순들이 되게 많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깨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고 이제 요 타이밍에 지금 요 정도 타이밍에 수확을 하게 되면 속에도 제대로 익은 그런 이제 들깨가 나옴으로 해서 들기름을 짜면 생각보다 기름량이 많이 나온다. 예,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은 제일 위에 부분이 한 이 정도 새파랗다. 그런데 까보니까 하얗다. 그러면 절대 베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